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통도사 얘기할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러고 보면 통도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는 거는 맞아. 왜냐면 몇 번을 한다. 다른 얘기를. 그리고 통도사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실제로 통도사 예전에 현대판 사적기 작업할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때도 제가 논문을 썼었고, 그리고, 제가 통도사 행자 출신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알죠. 기회가 되면 사실은 통도사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말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진을 못 찍게 한다는 둥, 뭐 전날, 그랬다, 치라 그랬어요. 사진 못 찍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연휴에, 삼보사찰과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원래는 조금만 잘 됐으면 하나 반 정도를 써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잘 안 됐죠. 그래서 하나밖에 못 썼어. 원래 2일까지 썼으면, 초 이틀까지 썼으면 하나 반을 썼을 건데, 안타깝죠. 차례 지내는 바람에, 차례 지내야 되는 바람에, 그걸 못했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나라에서 제가 제일 아마 인문학 논문을 빨리 쓰는 사람일 거예요. 저보다 빨리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장담할 건데. 몰라. 앞으로는 이제 나도 느려지겠지. 보통 5일 정도 만에 쓸 수 있으면 최고급에 오른 겁니다. 보통 이제 그게 교수나 강사급들이 한 달에서 좀 이제 모질른 애들은 한 3달 걸려요. 모질른 애들은 한 3달 걸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고급에 이르면 이게 시간이 쫙 단축되거든. 그리고 더 이상은 단축이 안 돼요. 이게 작업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본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 그래서 쓰기는 다 썼어. 이게 각주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각주 때문에. 각주 76개 페이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을 많이 먹어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어디에 뭐 있다는 다 있는 건데 페이지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이 있다고 치고 내가 다 읽었어. 어디에 나오는지 대충은 알아. 페이지 한번 찾아봐. 그게 쉬운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영화를 봤어. 영화를 봤어.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대목이 나오는 건 알아. 그 대목을 영화를 한 편 줄 테니까 네가 찾아봐. 그러면 그거 쉽지 않다. 다 이거 눌러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노가다 작업입니다. 노가다 작업. 그래서 삼보사찰 이야기를 했어요. 삼보사찰이 이제 언제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도사 얘기도 또 써야 되죠. 통도사 입구에 가면 그 일주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불지종가, 부처님의 종갓집이고 불교의 종갓집이고 국지대찰, 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가 제일 큰 절이에요. 절 중에, 우리나라 절 중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랬었고 지금은 박물관하고 저 명상센터 영역가에 치면 월정사가 더 클 겁니다. 월정사가 더 클 겁니다. 월정사에 박물관이 3개고 명상마을이 그 몇만 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다 합치면 아마 3만 평도 넘을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더 커지겠지. 옛날 절이라고 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절은 일반 양반집보다는 무지하게 큰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해 유성룡집, 구식국한집이다. 하회마을 가면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한 바퀴 돌아보시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게 구식국한집이에요. 그에 비하면 절이 압도적으로 큰 겁니다. 그런데 요즘 건축 보면 진짜 뭐 진짜 대단하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옛날 집이라고 하는 거는 또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이 무지하게 넓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가보면 저기 뭐 저거 아파트 한 동이나 제대로 들어서겠나. 딱 이런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건물들도 큰 게 아닙니다. 중국이나 미국 쪽에 가잖아요. 와, 진짜 건물 무지하게 크죠. 야, 이거 뭐 건물이 끝이 안 나냐? 뭐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차로 가도 한참 가는 건물이 있어. 차로 막 밟아서 간다는 뜻은 아니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그냥 섰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건물 끝 안 난다.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야, 저렇게 지었다가 지진 나면 절단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물 대단한 건물들이 있어. 그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 뭐 강남 건물 이런 거 또 눈에 안 보이죠. 아유 저 쪼매내 가지고 저거 뭐 되겠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쪼만한 거는 뭐 하나씩 있잖아, 그제 우리도 그런 거 없어? 아유 슬프구만. 나는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가 그냥 가만히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묻어놓고 있는 거야. 평생 묻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강남의 그 8차선 도로를 이렇게 차로 지나가다 보면 옆에 건물들이 쫙 있잖아. 빼곡히 뭐 빈대도 없고, 그죠? 저 건물들 가진 사람이 보통 그지 같은 게 한 500억 할 거고 괜찮아 이러면 1000억 이상이거든요. 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저렇게 많은데 내 주변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아니야. 진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별처럼 많은 거야 진짜. 그거 가봐. 끝도 없이 건물들이 있는데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돈 많은 사람이 많긴 많아. 그래서 통도사가 큰절은 맞지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큰절이냐? 사실은 그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진짜 큰절들이 있었죠. 통도사보다 훨씬 대단한 큰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고려시대 때나 통일신라 시대 때 엄청난 큰절들 좋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 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절의 스님들 안 살아요. 절의 스님들이 못 살아. 그래서 절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룡사에 가보든 가문사에 가보든 불국사에 가보든 가보면 제일 놀라운 게 스님 사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통 영역에서는 원래 전통 영역에서 그래서 스님들은 출퇴근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밖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국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니까 영역 안에 없으니까 이 옆에 있죠. 옆에 이렇게 놓고 뒤에 선원 짓고 뭐 이러면서 여기 스님들이 사는 거고 불국사 안에 이렇게 딱 우리가 구경하는데 안에는 없죠. 가문사지 가보시면 스님들은 어디 살았대? 없죠. 탑 2개 있고 법당 자리 하나 있고 그 뒤에 강당 자리 있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절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탑이 이렇게 가문사지를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 법당이 있고 여기 강당이 있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살지? 왕궁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누가 사느냐? 신하들이 살 수 있느냐? 못 살죠. 신하 아무도 못 살죠. 왕과 왕의 직접적인 사람만 살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시다바리. 딱 맞잖아. 그리고 왕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세자가 아니면 나가야 됩니다. 아니, 맞잖아. 사극이나 이런 거 봐보셔. 제 말이 다 맞잖아. 그래서 스님들은 신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신하는 출퇴근입니다. 그러면 이 절에는 누가 사느냐? 부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등이 밝지 않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석등이 밝을 필요가 없어. 거기다가 계속 불을 켜놓긴 켜놓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었습니까? 경비 있습니다. 경비. 세콤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게 없으면 도둑들이잖아. 저도 제가 울산에 세콤 설치해놨죠.
세콤 아니고 캡스. 정확하게 말하면 캡스. 왜 설치했느냐? 2층에 은초대 만들고 설치했지. 은초대 만들고. 그거 막차였다. 그거 막차였다. 더 이상 이제는 할 수도 없어. 저도 이제 염주 이런 거 만드는데 이제 더 이상 은볼 넣는 거는 만들 수도 없어. 은값이 3배가 올랐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구슬 하나에 한 12,000원 이렇게 주고 샀는데 이제 3배가 올라버리면 뭐 만들 수도 못해. 이제 경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은은 지금은 현찰이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저 은수제 이런 거 아무 쓸모도 없었어. 그리고 지금도 은수제 정도는 안 팔아요. 누가 그런 걸 팔어. 제가 지금 원래 은수제 걷어가지고 종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실패하고 지금 불상, 곧 불상 나옵니다. 불상을 만들어서 아예 등짝에다가 쫙 새겨줘서 가운데다 모셔버리려고 지금 불상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 소리는 안 나. 은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리가 안 나. 은하고 금은 안 해봤는데 금도 소리 안 나요 싶어.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울릴 공명이 안 생겨. 그걸 기술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강저 만들어서 내가 금강저에다 이름을 새겨야지. 그래서 금강저 여러 개 지금 모델이 나왔어요.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금강저에 이름을 새기기가 그렇게 많은 자리에 안 들어가. 그리고 금강저보다는 차라리 불상 등에다가 새기는 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벌써 그게 3년 됐어. 3년. 만든다고 한 지가 은 숟가락 거둔 지가 3년 됐어. 그래서 그게 은만 한 1억 될 걸 지금 값이 막 올라가지고 걷어놓은 게. 그리고 은수저 내기 싫은 사람은 제가 10만 원 내라 그랬거든.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해서,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낸 거는 나중에 그 제작비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재료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10만 원씩 거둔 것도 10만 원씩 낸 분도 되게 많았었어요. 왜? 네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통장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3천 몇백만 원이야. 거기에 10만 원짜리 3천 몇백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때가 그거보다 숟가락 낸 사람이 더 많았거든. 그래서 그걸 불상을 만들어서 광배에다가 새겨버릴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깔끔해. 불상은 등이 이렇게 판판하지 않기 때문에 등에 새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산사지도 그렇게 생겼고, 감산사 미륵불상하고 저 아미타 불상도 그렇게 새겼고, 저 철불 저기 저 어디야? 강원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말사인데 월정사 말사인데 거기 사마사 철불 보면 등짝에 그거 되게 웃겨. 되게 웃겨. 진짜 이런 거 웃긴다니까. 그런 식으로 딱 등에다가 글씨를 써버리면 그게 원판이거든. 그 당시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근데 철불은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회칠을 해요. 철이 살결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회칠을 하고 색을 입히면 회가 굳기 전에 색을 넣으면 색이 안으로 스며들어요. 회 안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칼라 불상이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덮여 있으니까 거기에 글이 새겨져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이야기들이 그 불상을 뭐 범일국사가 뭐 모셨다는 둥, 뭐 자를 창건했다는 둥, 오만 얘기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요즘은 그 철불을 다 벗겨냅니다. 왜냐하면 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점점 녹이 슬어요. 회는 수분을 빨아들이거든. 그리고 안에가 철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좀 더 부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문화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철불은 다 벗겨버립니다. 벗기는 게 옳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벗겨내면 기존에 알던 것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 벗겨놓는 방식으로 쓰는 물건이 아니고 그렇게 만든 불상이 아니고 칠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다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원판이 진짜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원래 모습이냐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베껴놓은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씌운 거야. 그러면 이게 원판이지. 핑이 왔구만. 핑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리까리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약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짐 캐리랑 똑같이 옛날에 짐 캐리 영화 보면 마스크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살도 이게 굉장히 얇아져요. 지금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그거 벗겨보자고 벗기는 게 궁금한 건 사라져. 저 경주에 제가 올해 괜찮으면 경주를 한번 갈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날 좋아지면 경주에 가면 분황사가 있어요. 분황사.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선덕여왕이 그 당태종 이세민한테 너는 여자래도 향기가 없어라는 그 모란꽃 이야기를 이렇게 딱 받고 빡쳐서 지은 절이 분황사거든요. 나한텐 향기가 있어. 내가 여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사연이 있어. 그때 이제 선덕여왕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덕여왕 혼자 있었고 자유롭게 사셨던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잘 새겨들어. 그런 분들이 있다. 중국 역사를 얘기하면 칙천무, 서태후 이런 분들 계셔. 칙천무가 한 3,000명 있었다 하고 뭐 이렇게 3,00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죽입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바로 죽습니다. 왜? 그래야 이제 비밀 유지되기 때문에 남자 황제는 죽이지 않아. 근데 이제 여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뭐 정 마음에 들면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칙천무 같은 경우는 남자애 둘이서 이제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칙천무가 이제 퇴진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반정, 신용정변이라고 반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당 현종 이윤기가 이제 그때 반정에 어떻게 보면 이방원 같은 캐릭터로 올라와서 자기가 현종이 되는 거거든.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 딱 해서 탁탁탁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 근데 저는 뭐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제가 약간 개방적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편견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성적인 부분에 개방적이었던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 그게 유목문화 배경이라서 그래요. 지금 현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로웠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뭐 혈족도 없어. 그게 종래혼이기 때문에 막 복잡해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칙천무만 가지고 선덕여왕만 가지고 논문을 3개인가 4개인가를 썼죠. 그래서 선덕여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 나라에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덕여왕 정치 더럽게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비극적으로 죽죠. 1월 8일 날. 646년 1월 8일인가? 몰라. 선덕여왕 16년인데. 보자. 여기도 써놨을 건데. 647년 1월 8일이네. 647년 1월 8일. 그때 비담과 염종의 난으로. 그 비담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김남길이 비담이었었어요.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그렇게. 김남길. 이효원하고 그 고현정 나왔던 그 드라마. 미실. 원래 원제는 미실이었지. 근데 그냥 드라마에서는 선덕여왕으로 그렇게. 그리고 비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비담을 줄여서 비담이라고 하는 거고. 다 그게 뭔가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비담과 염종, 염종은 또 우리 또 조상인데 또 반란을 일으켜서 절당이 났죠. 반란 전문입니다. 약간 되게 재밌어.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좀 이렇게 자유로운 뭐 이런 거 있어요. 통일신라가 원래 자유로워요. 그래서 불상을 베끼는 게 맞느냐? 사실 베끼면 완전히 상호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막상 요즘 들어서 이제 베낀 거죠. 그 분황사 불상이 지금 엄청나게 두껍게 있어요. 그 안에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진왜란 끝나고 모신 건데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두께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니 그 회가 이제 좀 뭉개지면 또 회를 덮고 그거 이제 이만큼을 벗겨내면 살도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회를 이렇게 두껍게 칠하면 원판이 없어져. 이게 가부키 화장 같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원판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당하냐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원판을. 근데 그거 안 벗기고도 저게 약간 그 기술로 뽑아낼 수 있지 싶은데 지금 회를 굳이 벗기지 말고 이게 돌려버리면 그게 뭐 CT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고 너무 불상이 크니까 작은 건 들어가거든요. 작은 거 들어가면 요즘은 목 안에 뭐가 있는지 복장에 뭐가 있는지 그게 대부분 나옵니다. 뚜렷하게 나오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대충 어떻다. 그래서 훼손이 심할 것 같으면 안 해. 그러다가 C컵했었던 게 전에 그 요나라 때 불상인가 그거 넣었다가 C컵했었죠. 왜 안에 사람이 나왔죠. 사람 나왔죠, 사람. 그러니까 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불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라가 된 거를.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좀 오래되다 보니까 덧칠되고 하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보통 사람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딱 보면.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화산, 중국의 구화산 같은 데 가시면 그 무화스님 등신불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느낌이 확 다르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덧칠을 하다 보니까 별 차이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나한상인가? 그러니까 불상은 아니에요. 나한상인가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승려상인가? 뭐 그러다가 안에서 이제 뼈가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로 다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방부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력이 높은 사람은 안이 정화가 돼가지고 안 썩어요. 어차피 어디서 안 썩는 거냐면 어디가 잘 돼야 되냐면 이 내장기관이 잘 돼야 돼요. 거기서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거기가 부패가 시작.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갑니다. 여기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 않아? 눈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행력이 높은 사람은 이거를 다 정화해내기 때문에 안 썩는 거고, 그 다음에 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면 걔네는 미라로 만들어 버려요. 가장 우리나라랑 관련돼서 대표적인 스님이 지공 스님이 미라 되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승려들 중에서 그 미라 만드는 전담 팀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불상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 팀이 있어. 승려들 중에 팀이 있어. 불화 그리는 팀도 있고 건축하는 팀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승려들처럼 뭐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 전담 팀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미라 전담 팀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불교가 이렇게 번성했을 때는 화장 전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도들도 이제 화장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교는 화장이 불가능한 거고 불교 시절에는 화장도 많이 했거든요. 뭐 문무왕 왕도 화장을 하니까 사람들도 화장. 이게 왕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다 따라간다고 왕조 시절에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 따라가지. 차라리 연예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면 따라간다. 제니가 뭐 들고 나왔어요. 뭐 이러면 뭐 완판돼요. 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대통령이 뭐 들고 나왔어요. 어쩌라고가 되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다르지. 근데 예전에는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뭘 했어요. 그럼 다 따라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많이 있었고, 그러한 이제 시체 수습이라든가 그걸 이제 화장하고 뼈를 수습하고 이런 걸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매골승이라 그래요. 매골승. 그게 승려들 중에서 하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신 만지고 뼈 수습하고, 야, 이거 딱 봐도 하급 아니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네가 할래? 네가 할래? 이러면 제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이 출가했을 때 그런 걸 시켜요. 그 중에서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신돈입니다. 신돈이 절에 절 노비가 있어. 절 노비 여자의, 그러니까 절에 있는 노비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매골승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매골승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한 뒤에 뼈를 수습해서 묻어주는, 안 그러면 그거를 뭐 저기 사리를 담는 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석관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런 데다 이렇게 모셔주는, 항아리나 이런 데다 모셔주는 뭐 이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장례식장, 그런데 장례식장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터에 가면 이거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쓸어 담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역할이지, 그 역할. 그 역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거 베끼다 보니까 그 등 뒤에서 그게 화엄종 사찰이었고, 어떠한 연유 때문에 했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죠. 그럼 경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성문이 나오면 금성문이 압도적 자료입니다. 카드라, 뭐 기록에 뭐라고 나오더라. 기록 같은 경우는 다 수정되는 거고, 말 지나다 보면, 말이 건너가다 보면 바뀌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처음부터 책도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기록하다가 손으로 기록한 게 나중에 책이 되는 게 있고, 경전 같은 경우는 번역되면 그게 인쇄가 됩니다. 목판 인쇄, 해인사 대장경처럼 저렇게 목판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버려. 처음부터 몇백 부를 인쇄해. 그런 거는 처음부터 거의 원판이에요. 그 정도 엄청나게 빡시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적기라든가, 그러니까는 절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거나 사람에 대한 내용을 그런 거는 그렇게 찍을 정도, 그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 파가지고 찍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적거든요. 수요도 별로 없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렇게 쓰다가 이 다음 사람이 또 쓰는 과정에서 이거 옷자 난 거 아니요?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거 바꾸는 가장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내용을 아는 놈이 의도성을 가지고 바꿔버려요. 야, 이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리하게 조금씩 바꿔갑니다. 제가 월정사에서 내가 이번에도 통알이라고 해서 절에서는 세배를 통알, 세알 뭐 이렇게도 불러요. 세배야, 세배. 근데 그거를 하는데 내가 그거 바꿨거든. 근데 그 눈치를 못 채더라고. 아유, 절을 너무 많이 해. 새해에 절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힘들었어. 근데 그 절 횟수를 줄였다고. 절 횟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게 손대는 사람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손댄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대거든. 진짜 무식한 놈이 손대는 경우가 있고, 진짜 아는 놈이 손대는 경우가,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손댄 거는 표가 나. 표가 나.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얼토당토 아는 게 이게 있네? 이러면서 냄새가 난다고. 근데 아는 사람이 손대면 그것도 있어요. 문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도 전문가가 위조하는데 개입하잖아. 진짜 못 찾아내요. 그래서 중국에는 120%의 가짜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짱구를 굴려가지고 문화재를 가짜로 만들어내면 이게 보는 룰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진짜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 뭐 굽이 어떻고, 도자기 같으면 굽의 사이즈가 어떻고, 유약에 어떤 뭐 성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가 개입을 하면
얘가 뭘 통과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방어를 시켜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못 찾아. 못 찾아. 아마 현대 문화재라고 하는 것 중에 저렇게 섞여 있는 거 되게 많을걸. 많을걸. 그리고 옛날에 만든 가짜가 있어요. 요즘만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에 만든 가짜가 있어. 그러니까 당나라 때 만든 가짜예요. 야, 그거 어떻게 찾아? 당나라 때도 가짜를 만듭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거를. 그리고 그거 이제 장원원의 역대 명학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칙천무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황실에 아주 좋은 그림들, 그 전에 있었던 그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권력자한테 다 모인, 문화재는 언제나 권력자한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센 사람한테 다 있는 거죠. 전에 이건희 컬렉션이 내나 그런 거죠. 좋은 거 다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런 거를 잘 양성화시켜서 박물관도 크게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참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 다른 재벌들이 또 이렇게 내놓지. 안 그러면 야 저렇게 가지고 있다가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다 삥을 뜯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산다니까. 안 사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메트로폴리탄이 전 세계 3대 박물관에 드네 마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강철한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이 돈 있을 때 막 질러서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뺏은 게 많지만 미국은 다 사버린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때 기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우를 잘 해드리면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딱 뽀대만 딱 나게 해주면 그게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같은 쩌리들은 그렇게라도 볼 수 있으면 됐지 뭐. 내가 가질 거야? 몇백억씩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가져? 그냥 잘 볼 수 있게 접근권만 줘도 감사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막 손목 비틀어서 배트리다시피 해버리면 다 숨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 가진 사람 걸 이렇게 막 비틀어서 뺏어내면 없는 놈들끼리 싸워 이렇게 딱 머리 굴려가지고 단합해서 뺏어내면 참 좋거든. 그게 저 노조 비슷한 거지. 노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고용주한테 돈을 뺏어내면 나중에는 고용주가 어떻게 둘을 짱구를 굴리느냐?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공장을 빼버리죠. 그 사람들은 바본가? 계속 띠끼면서 있게?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저는 자동차하고 건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노동 집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몇 명 없다니까. 그 공장 전체에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이런 거는 돈이 안 돌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거를 손목 비틀어 가지고 뭐 이렇게 뺏어내면 당장은 뺏기지. 쪽수가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할 때 현대차도 지금 미국 쪽으로 다 빼고 있잖아. 공장 빼고 여기는 그냥 유지. 그 다음에 뭐 로봇 같은 거 이제 또 막 개발해 가지고 현대차가 왜 로봇을 열심히 개발하겠어. 자기도 짱구를 굴리는 거지. 야 로봇으로 대체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현대차가 그 로봇 기업 인수했잖아. 그래서 그거 대체할 수만 있으면 파업도 없지, 임금도 안 올려줘도 되지, 24시간 막 풀로 돌려버리는데 뭐 3교대 할 게 뭐 있냐?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하는 건데 기름하고 전기만 넣어주면 끝인데. 이제 우리 자녀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 조금 덜 먹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고용주가 너무 많이 먹고 노동자가 힘들 때 그때면 지금같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저렇게 해서 기업이 떠나가 버리면 학을 띄고 나는 간다 이래 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우리 자식들은 나야 자식이 없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자식들은 도대체 어디 취업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막 공무원 한다고 또 난리들을 죽이고 있거든.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때는 공무원 안 했습니다.
내 기억에는 제 기억에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무원 별로 인기 없었습니다. 미안한 얘긴데.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무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금성문이라는 거는 절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헌이에요. 뭐 나오면 뭐 바로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뭐 역사학하고 하는 놈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못. 그래서 제가 역사 논문 쓸 때는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서 다시 반전의 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써라.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사람들 제 지도할 때도 그 사만사철불도 대단히 재밌었던 사건이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웃기고 있네가 벌어진 거지. 너네가 얘기한 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리고 그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게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왔던 그 탑지석. 거기 발언문 나왔었잖아요. 그랬더니 백제무왕의 마누라는 선화공주가 아니고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니고 사택적덕의 딸이었다. 이렇게 딱 나오면서 경기가 끝나버렸죠. 말하기 참 그렇죠. 우리 서동요는 구라냐? 뭐 이렇게 이제 딱 어디가 이제 시작인데 저 오래간만에 왔는데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 기다려봐. 좀 이제 다 끝났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불상 만들 거라는 거, 그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잘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열망이 잘 발현된 그런 불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떼거리 개미불상이지. 뒤에 막 등따시에 막 몇백 명, 막 한 500명 이름이 막 써 있는 개미불상. 을 지금 만들어 볼까 싶고, 자, 요까지 한 단원 끝내고, 이제 통도사 얘기. 진짜 좋은 절은, 스님들 그 안에 못 산다라는 얘기를 했고, 언제부터 그럼 스님들이 절에 살았느냐? 고려 중후기 이후에 선불교가 확대되면서 한번 바뀌어요. 선불교가 언제 들어오냐면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그게 구산선문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법안종까지 해서 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고 고려 중기를 지나면서 절에 스님들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 스님들 진짜 절에 많이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양주 회암사거든요. 고려 말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찰입니다. 나홍 스님이 중건을 해서, 중건이라기보다는 그때 정확한 명칭은 수조입니다. 수조했다. 중건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수조를 하고 창건이나 중건을 그게 당시에 벌써 유교가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그걸 자꾸 태클을 걸었어. 그래서 수조라는 명분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그 예전에 일본에 사과 받을 때 통서 개념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사과가 있었어. 미안하다도 아니고 통석이 뭐냐? 느낌상 조금 뭐 좀 미안하다는 얘기 같기는 한데 꼭 미안한 것 같지도 않고 사과를 들었는데 꼭 사과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정도 느낌? 그게 수조예요. 대대적인 중건, 신창에 버금가는 중건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걸리니까 이제 명칭을 약간 야리모리하게 써서 그런 것 요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조가 뭡니까? 굉장히 야리한 거야. 그런 명칭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에서는 깨달은 스님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부처님이에요. 조사 아니면 옛날 같으면 요즘 옛날식 판단에 보면 만약에 성철로 스님 이러면 부처님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니까
어디 사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절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절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아니지만 스님들은 선불장이라는 표현 알아요? 선불장? 부처를 뽑는 도량. 부처를 뽑는 도량. 저 월정사 저 어디지? 법륜전에도 가면 선불장이라고 써 있어. 선불장. 그게 다나 천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당나라 때 다나 천연 스님이 과거를 보러 이렇게 갔대. 근데 중국은 우리도 전설의 고향 보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사건들이 많이 터지거든. 별놈의 사건들이 다 터져. 귀신도 있고 뱀이 변화도 되고 그다음에 여우도 변신하고 막 뭐만 때만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거기 언제나 혼자 사는 건 여자지. 여자가 왜 산에 혼자 살아? 설정 자체가 좀 거지 같거든. 그리고 또 원룸에 살잖아. 그게 지금 생각하면 다 원룸이야.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또 뭐 사건이 벌어지고 어쩌고 뭐 그런 거잖아. 중국이 우리보다 땅이 훨씬 큰데 별놈의 일이 없었겠냐고. 그 가면서. 그 지방에서 올라가는 놈 생각해봐. 진짜 6개월 전, 1년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제일 이제 얼삥한 놈은 그거겠지. 날짜 계산 잘못해서 1년 걸어왔는데 야 과거 시험 어저께 끝났는데 이러면 어제라고요? 이러면 이제 억장이 무너지지. 야 그러면 집에 가. 그 집에 어떻게 가? 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결시로 날짜 잘못 맞춰서 결시로 떨어지면 야 진짜 억장 무너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다나 천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원래는 과거 시험 보러 갔었대. 그러다가 한 절에 이제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숙하는 거지. 이제 지나가다가 보통 절 아니면 우리 식으로 하면 주막 같은 데 유숙을 합니다. 이유는 일반 집에는 유숙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받아줘? 여러분들 집에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루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뭔 헛소리. 그래서 전문적인 여관업을 하던 데거나 주막이거나 안 그러면 절은 어차피 객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객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 사람 입이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밥을 줄 수 있는 구조들이 되는. 그 십시일반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이제 한 숟가락씩 덜어가지고 밥을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다나천 스님이 이제 그 절에 묵었는데 그 절에 스님이 이제 말을 시키는 거야. 이제 지식인이니까 얘가 이제 공부하는 애니까. 그래서 또 어디 가냐? 이랬더니 성과장, 쉽게 말해서 과거 시험장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러니까 출세하려고 가지. 그럼 뭐 공무원 되려고 하는 게 뭐 그때는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지. 지금 사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하러 가죠. 조선시대 때 뭐 양반 뭐 이거 하듯이. 그러니까 그거는 유한적인 거고, 부처를 뽑는 도량이 있는데 그거는 무한적인 거야. 야, 과거 시험 봐서 네가 올라가서 잘 올라간들. 그래, 벼슬 올라가서 네가 왕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너도 꼬꾸라지. 게다가 또 재수 없으면 몰려서 간다. 몰려서 옆에 있다가 차례볼래다가 간 사람도 있잖아. 우리 조광조 뭐 이런 분들 잘해보려고 화이팅 했다가 보양 내려가지고 한 방에 가셨죠. 저는 그걸 이제 나대다 갔다 이렇게 너무 나댔다. 왕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못 참고 보내버렸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과거 시험장이 있다. 그게 선불장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걸 하느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랬더니 참선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부처를 뽑는 도량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장.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은 부처님이 되려고 지금 수행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세자죠, 세자. 일반 스님들은 세자에 해당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은 왕궁에 살 수 있죠. 그래서 절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면 법당에 부처님이 계시면 여기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사자자에 앉는다는 것도 왜 부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자자에 그렇게 앉아서 법문을 설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삼배를 받고 왜냐하면 부처님이니까 삼배를 받고 원래는 어디서 법을 설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예불만 하고 요 뒤에 강당에서 법을 설하는 거거든. 근데 법을 여기서 설해버리니까 이 강당이 없어지는 거고 이거를 그냥 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당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탑을 만들어 그 이름을 부도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라는 뜻입니다. 부도가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 선생님은 깨달은 사람으로서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가장 먼저 해능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전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부처님이니까. 내가 말하는 게 경전이다. 그게 조사어록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거든. 내가 부처님이 아니면 경전을 내가 암송을 하든지 잘 이해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그냥 얘기하면 내가 경전이야. 그래서 해능 스님 말은 육조 단경이지. 육조 단경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절 안으로 스님들이 선종에서는 절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고 교종에서는 절 안에서 스님들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황룡사나 이런 거는 그냥 교종사찰이라고 보면 돼요. 불국사는 화엄종사찰입니다. 그래서 화엄불국사라고 나와요. 그리고 선종은 이제 스님들이 다 거기 살게 되고 스님들이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절이 지저분해집니다. 사람이 사니까. 가게하고 사람이 사는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르지. 롯데월드도 숙박 같이 해봐라. 지저분해지지. 지저분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규모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스님들이 살게 되면 조명이 석등 갖고는 안 되고 불이 훨씬 밝아야 돼. 왜? 밤에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석등에 그 조그만하게 불 해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석등이 사라지게 돼요. 석등이 사라지고 석등 사이즈가 고려시대 되면 커지고 그 다음에 불울이라고 해서 불을 이렇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노스로 된 대야 같은 거, 쇠나 이런 거 대야 같은 거 놓고 여기다가 관솔가지 같은 걸 막 태워요. 나무 같은 걸 태워. 그럼 조명이 훨씬 강해지지. 훨씬 강해지지. 그리고 저게 이제 불을 저렇게 밖에다가 태우는 문하면 석등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호롱불 넣고 밖에 이렇게 문창살로 씌우거든요. 그럼 불날 일이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조명은 좋지만 날르죠, 얘가. 근데 이게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침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침번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을 재기가 쉬워요. 안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불이 가능한 거예요. 저거 옛날에 저거 새벽 예불하기 쉽지 않았다. 동시에 다 퇴근해서 자면 누군가 깨워주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하인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 시간을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절에서 불신법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선종 사찰이 되면 그래서 선종하고 교종은 절 형태 자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교종이 훨씬 깔끔합니다. 교종이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장엄해요. 선종은 내가 부처님이니까 그냥 소박하면 되죠. 원래 불교라고 생각해봐. 부처님 당시의 불교라고 생각해봐. 거기에 뭐 화려함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통도사가 원래는
통도사가 통도사 얘기 못 하겠다. 그냥 앞부분만 앞대가리만 살짝 하고 또 치고 또 딴 데 가서 해야지. 예. 금강계단이 있고 그 앞에 정멸봉 이게 대웅전이거든요. 원래는 여기 이제 금강계단이라고 앞에 써 있고 뒤에는 대웅전이라고 써 있고 뭐 이렇게 네 개가 편액이 달라. 근데 요 앞에 요게 이제 T자형 건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자체가 이렇게 돼 있나? 거꾸로 돼 있나? T자형 건물 이렇게.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정자각이라 그래요. 맨 처음에는 아마 이 영역만 있었을 거고 이건 T자형 건물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민자 건물이었을 거고 여기도 돌로 된 계단이 아니고 나무 계단이었을 겁니다. 나무로. 계단 이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금강계단에 가가지고 일보일배를 해요. 그랬더니 계단에서 어떻게 절을 해요? 이러더라고. 평지에서 해야죠. 그 계단을 요 층계 계단으로 이런 거를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군요. 예전에 그거 있었어. 월정사에서 조선왕실 의궤, 조선왕조 의궤 실록이 있고 의궤가 있잖아요. 왕조 실록이 있고 의궤는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실록은 이게 녹취하듯이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고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드라마에 조선왕조 500년인가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거. 의궤. 그래서 의궤가 환수될 때 월정사에서 사람들이 갔어. 그걸 이제 월정사 지금 주지스님께서 그 실록하고 의궤를 다 환수를 받는데 다 역할을 해서 발휘해서 다 그게 된 거거든. 그래서 민간이 환수한 걸로는 저게 이제 최고급이에요. 저 이상 큰 거는 환수를 받지. 정부는 환수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우리가 대일 국채 배상할 때 그런 거를 정부에서는 안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저 위안부 분들도 민간에서 하잖아. 정부에서 못 하잖아. 정부에서는 그냥 좀 하면 안 되겠니? 뭐 대충 이런 얘기만 하지 더 이상 못 하잖아. 그때 끝난 거야. 돈 얼마 받고 다 끝내버린 거야. 심하이 이래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요거 이제 민간이 환수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궤 실록 환수 받을 때는 제가 없었고 의궤 할 때는 제가 있었어요. 요거 이제 연차로 받았거든. 그래서 월정사 주의 스님이 요 공덕으로 국민훈장을 받았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의궤 받을 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주체니까 가서 이제 환영 행사 때 이제 사람을 동원한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 노부살님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했지. 아니 책을 받아야지 왜 상자를 받아요? 아니 책을 받아야지 상자 받는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궤니까 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궤니까 이게 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금강계단에 일보일배 한다 이랬더니 왜 계단에서 힘들게 해? 그게 단 아니고요. 스님들이 계를 받는 단이라 그래서 계단. 근데 실제로 계단같이 생겼어.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아마 나무 계단이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646년 이게 통도사를 언제 지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선덕여왕 때 지었다라 그래요. 선덕여왕 때 지었다라고 하는데 645년에 자장율사가 뭘 얘기를 하냐면 645년 초나 안 그러면 644년 말에 황룡사 구층목탑 짓자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래? 그래서 645년 봄에 그게 착공이 된다고. 그리고 언제 끝났다고 돼 있냐면 646년에 1년 만에 한 거예요. 그거 날림이었어.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 옛날에 뭐 장인 정신이 있어서 뭐 10년, 20년 했을 것 같지? 나무를 뭐 쪄서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면 다 생나무 썼어. 1년 만에 완공이요. 80m짜리 1년 만에 완공. 지금 건축도 빠르지만 그때 진짜 빨리 한 거다. 두둑둑 했어.
그때 이제 그 공사감독의 전체 도감이 누구냐면 김용춘이라고 김춘추 아버지예요. 김춘추 아버지. 예, 김춘추 아버지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용춘, 용수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때 두 이름으로 나와. 예. 근데 왜 미스테리하냐면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해줄게. 되게 재밌어요. 어, 분명히 선덕여왕 때 아니 진평왕이 더 이상 성골 중에 남자 아들이 없어서 여자라도 세웠다. 혈통중시름을 얘기했는데 성골이 없어서 그랬거든. 그래서 성골남진, 성골남자가 다 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선덕여왕이 됐다. 선덕여왕은 성골이니까 여자래도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보다 피가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뭐 딸밖에 없어. 그러면 딸로 계승할래? 사위로 계승할래? 뭐 그런 얘기거든. 그런 논리야. 그런 논리. 그러니까 성별로 갈래?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김용춘이가 성골입니다. 진지왕의 아들이에요. 성골이에요. 그러면 김춘추는 왜 진골로 떨어지느냐? 김춘추도 원래는 성골이어야 되는데 태생은 성골인데 김유신 그 문이랑 결혼하잖아. 그래서 족강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유신이 그게 가야계이기 때문에 편입 진골이야. 그러니까 진골인데도 힘을 못 써. 그냥 예우만 진골이지 너네 뭐 이렇게 당하는 게 김유신 집이거든. 그래서 문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족강은 뭐냐면 서열이 떨어졌다. 마누라 때문에 떨어졌다. 왜 그런 거 있어? 일본에 지금 일본에 공주가 있거든요. 뭔 공주가 있어. 지금 현재 일본에 걔가 귀족이랑 미사코인가 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걔가 원래는 일본 귀족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왕실에 살면서 후미유지비 돈 받고 그냥 행사 의전 이런 거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걔가 젊은 남자애랑 이렇게 눈이 맞았잖아. 그래서 내가 공주 신분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미국 가 살거든 지금. 미국 가 살거든. 그런 게 그렇게 되면 그 신분과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리면 얘가 신분이 떨어지는 거야. 공주에서 공주 자격이 박탈되는 거야. 이런 걸 족강이라고 합니다. 족강. 떨어졌다고. 평민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김춘추는 그렇게 떨어진 거고 용수는 용수 같은 사람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진골이 아닌가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논점들이 있어. 되게 재밌어. 근데 고대사가 되게 어려운 게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우기면 이겨. 우기면 이겨. 자료가 너무 적거든.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진평왕 계열만 성골인갑다. 진평왕 계열만 성골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을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선덕여왕 때 지어졌대. 근데 요때 선덕여왕이 647년에 7년 1월 8일에 죽거든. 1월 8일에 죽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45년에서 646년 동안 황룡사 구층 목탑 하면서 통도사를 짓지는 못해요. 동시에 두 탕 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왜냐하면 저게 너무 큰 주력이지 주력.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거면 동시에 두 개 할 수 있어. 내가 가게를 해.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벌릴 수도 있어. 좀 작은 거는. 근데 너무 큰 거, 내가 진짜 명운을 걸어야 돼. 그러면 딴 거 못 합니다. 싹 정리하고 일로 들어와야지. 지금 올인이지, 올인. 그래서 자장률사에게 황룡사 구층목탑이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중요한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사리를 막 엄청나게 갖다 박았죠. 거기다가 99개의 사리 그 탑에 꼭대기에 그리고 밑에도 박고 100개 넘게 사리를 다 박았는데 황룡사 북대 오대산 북대에서 문수보살에게 사리 가지고 온 총 숫자가 한 100여 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박은 거야. 그랬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절이거든. 당연하지. 국찰 황룡사 주시면 대단한 거거든.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등. 그러니까 총리. 화백제도기 때문에 요 총리 굉장히 센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유고시에는 이게 되는 거예요. 비담이
총리였었어요. 그런데 김춘추가 난가요? 이렇게 하니까 뭔 개소리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비담 염종의 사건이거든. 난이거든. 원래는 비담이 서열이 더 높아요. 김춘추보다. 그 정도로 화백제도의 수장이야. 내각제의 수장. 그리고 귀족 진골 아니면 저 황룡사에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진골 출신 승려들의 리더 황룡사 주지입니다. 이 둘이 넘버 2, 넘버 3.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요것과 같이 틀고 할 만한 게 태화사 주지거든. 태화사 관할권자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예요. 미국 대사. 지금 미국 대사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미국 대사. 아니면 이승만 때 미국 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통령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총리. 우리 서열로 얘기하면 총리 센 거고, 그 다음에 뭐 안기부장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급들이죠.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요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요때는 못했을 거고, 난 나자마자 죽었는데 뭘 공사를 뭘 해. 그래서 요거 끝내고 646년 가을쯤에 공사를 끝냈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잠깐 했을 걸로 생각을 해. 요거를. 그 잠깐 하려면 돌일은 못 해. 돌일을 할 시간이 안 돼. 그리고 지금보다 겨울이 더 추워요. 예전 겨울이. 예. 그래서 겨울에는 공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거든. 그래서 아마 나무 계단을 만들었을 거다. 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발칙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통도사 금강계단 저 밑에 한번 속에 뭐 들었는지 한번. 저희 고려시대 유적이거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거를 덮어 씌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해체만 해서 이렇게 하면 안에 상당히 부분에 원형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통도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워낙 성질해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통도사 유물 중에 통일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뒤에가 이제 김춘추가 나와야 통일신라잖아.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신라시대 유물도 없어요. 고려시대 거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신라를 얘기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사실은 뭔가 좀 변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는 있어. 그리고 요때 이렇게 만들어서 요 앞에 건물을 하나 짓고, 이게 승단 정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승려들을 이렇게 딱 주유를 시키고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굉장히 잘한 겁니다.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신이 황룡사와 더불어서 엄청난 것들을 여기다 넣었지. 그게 전골사리. 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도 정리를 했지만, 사리 중에 전골사리하고 치사리 얘기가 나오거든.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그리고 작은 사리들은 사실은 약간 찌끼다시 같은 느낌이고, 이게 메인사리예요. 메인사리. 그 메인사리를 모셨다. 이건 사리가사 사정양록이나 1705년에 성능이 수리한 그 중수기에도 이 전골사리 얘기가 나와요. 있고, 그 다음에 가사를 모셨죠. 그러니까 의발이 전수된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의미를 상징해서 부처님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찰. 그리고 이 앞에는 원래는 아마 민자였을 거고, 지금 T자로 되는 거는 이게 유교식 건물이거든. 이걸 배전이라고 합니다. 배전. 정자각이라고도 하고 배전이라고도 하고, 왕릉 앞에 가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T자. 그래서 이 건물은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지금 저 계단이 저희가 성지 중에 성지죠.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원래는 삼보일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데 삼보일배를 해버리면 한 2, 30번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래도 한 80에서 한 100번 정도는 해야 안 될까? 내가 일부 일배를 해도 108배 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 일배 한다 하니까 막
이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거를 지금 3월 29일 날 이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거 물어보더라고. 이게 금강경 봉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니까 저거 뭐야? 일반인은 못 갑니까? 일반인은 와도 됩니다. 일반인 와도 됩니다. 근데 개인 차량으로 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때 아마 차량 다 차 댈 데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한 1,800명 정도 접수됐다 하거든. 근데 2,500명, 저는 지금 한 3,000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만 갖고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버스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인으로는 몰라. 새벽 예불 때 가서 버티면 돼. 뭐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접수하시면 되고, 접수 어디서 하느냐? 월정사 기도신행국에 물어봐도 되고, 가까운 거기 제 밴드에 들어와서 그 차들이 운행되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서울 수도권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여기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해양할 때 저 정멸보금에 올려놨다가 요걸 줄 겁니다. 사금석 2줄짜리 돈 들어오는 거. 요거를 기념품으로. 기도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2만 원. 2만 원. 그렇게 해서 가면 이제 종정 스님 법문 듣고 그다음에 금강경 3번 독송하고 그다음에 제가 전체를 조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통도사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얼마나 설명이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네가 모르냐?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끌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기차놀이 하듯이 한 바퀴 돌려줄까 나 이런 생각은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일로 들어가 버릴까 지금 그런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보일배를 하고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니까 저는 나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채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29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통도사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거 빨리 잘해가지고 내가 한 3,000명까지 올려보려고 이런 좋은 기회에. 그리고 기도나 이런 거는 나 근데 잘 모르겠다. 저 통도사 설법전에 저거 얼마나 들어갈란가 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또 개인이 또 사람 많이 오라고 그랬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전에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것 같던데. 크긴 커요 거기가. 그리고 그 건축 좀 잘못해가지고 기둥이 좀 휘던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데. 기둥을 너무 작은 거 써가지고 이게 나무가 하중을 못 버텨서 벌어져요. 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그걸 쇠퇴로 감아놨던데 쇠퇴 감아서 될 일이 아닌데. 근데 그거 아마 머리 무진장 아픈 일일걸? 저 손대면. 그래서 우리 총정리 안 모시고 법문도 듣고 그 다음에 일보일배. 이런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드론 띄워가지고 제가 그 BTN 그 다큐도 해서 이렇게 위에서 촥 찍으면 아마 이렇게 뱀처럼 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 사실. 뱀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꼬리 물고 진해 게임이지 진해 게임.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